네, 손소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JMS 정명석 재판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명석이 옥중에서 미성년 신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주장되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실제로 그 편지를 받은 미성년자가 2년 후 정명석이 출소한 다음에 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4월 27일이 정명석의 재판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풀려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두 건으로 추가 기소가 됐고 법원이 그 건에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세 가지가 병합됐는데요. 이제 한꺼번에 3개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5월 16일 오후 2시 재판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를 만든 조성현 PD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성년 신도에게 보낸 정명석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탈퇴자 모임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정명석이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일단 어린 신도가 이제 엄마와 함께 믿는 거예요. JMS를. 편지를 쓴 거죠. 정명석에게. 옥중에 있는 정명석에게. 그랬더니 답장을 받았답니다. 참 이거를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외설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참 뭔가 좀 끈적끈적하면서 좀 이상합니다. 2년 후에 출소하니까 그때 보자는 말도 있고요. 실제로 그 신도, 어린 신도는 2년 후에 출소한 정명석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징그럽다고 해야 될까요? 좀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믿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컬러 용지에 프린트아웃 됐습니다. 출력됐거든요?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교도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거를 타이핑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약간 좀 의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한 건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도와준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신도가 면회를 왔는데 이제 말로 구술을 해줬고 이걸 받아 적어간 다음에 출력을 타이핑해서 출력을 해서 준 것인가? 아니면 옥중에서 교도관들이 어떤 특혜를 주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냥 짐작이고 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또는 누군가 정명석 행세를 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옥중에 있었던 정명석이 컬러 용지에 타이핑을 해서 출력을 한 이 편지를 답장으로 보냈을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아니다. 진짜 정명석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죠.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또 이 사건 자체가 아직까지 기소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추후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이 정명석의 1심 구속기간 6개월 끝나는 날입니다. 4월 27일. 자, 그런데 풀려나진 않았어요. 자, 진행 사항을 한번 좀 보시죠.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4월 18일, 지난 4월 18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4월 18일에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6개월 구속기간은 최장 기간이 끝나가니까 재판 끝내고 바로 다음 주 일주일 후에 25일에 판결 선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은 안 됐고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을 5월 16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4월 27일에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4월 18일에 지난번 재판부터 오늘 4월 27일까지 1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14일로 가야 됩니다. 이 4월 14일은요. 지난번 재판, 18일 재판 전이에요. 이때 이미 검사가 2개의 추가 사건으로 정명석을 기소했습니다. 공소 제기했습니다. 사건 번호가 별개로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무고입니다. 무고. 외국인 여신도 2명 있잖아요. 메이플과 호주 신도. 그 두 신도에 대한 재판이 지금 6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외국인 여신도 2명이 나에게 뭐 특별한 관계를 원했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이제 허위로 고소했다. 중간간 등으로 이제 거짓말로 고소했다. 그러니 처벌해달라라고 경찰에 고소했는데 그
그게 무고라는 거죠. 첫 번째,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이게 4월 14일 공소장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담당 검사가 병합 신청서까지 함께 제출합니다. 이게 뭐냐면 6개월째 진행되는 그 재판과 함께 묶어서 진행해 주세요 라고 병합 신청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내 신도에 대한 거예요. 2018년 8월에 금산에 있는 그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함께 타고 진행을 하던 한국인 여신도의 신체를 정명석이 만졌다. 이거 강제추행이다 라고 검사가 보고 이거 역시 4월 14일에 공소 제기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별개고요. 사건 번호도 처음에 이제 다르게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사건에서도 역시 같은 날 4월 14일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병합 결정이 나와요. 그게 바로 4월 18일 지난번 재판이 열린 그날입니다. 4월 18일에 병합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역시 같은 날인 4월 18일에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뭐냐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이걸 요청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명석 측은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방어 활동을 하는 거죠. 같은 날 18일에 박모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21일, 25일에도 법무법인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이틀 전이죠. 네, 이번 주 화요일에 정명석이 구속됐어요. 근데 이 구속된 건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기소된 사건, 별개의 사건이죠. 무고, 그리고 골프카트 강제추행. 이 두 건에서 구속이 된 겁니다. 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에서도 최장 6개월, 두 달, 최장 1심에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제입니다. 피해자 메이플이 또 진정서를 제출했거든요. 법원에다가. 기타 어떤 여러 사람들의 진정서도 제출이 돼요. 탄원서도 제출이 되고 이런 것들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명석 1심 재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많은 언론 보도가 제목이 구속 6개월 연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속 연장은 아니죠. 물론 총 3개 사건, 메이플 사건, 무고 사건, 골프카트 사건 관련해서 총 3개의 재판이 병합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2, 3 사건에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이플 사건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건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잡혀있는 거잖아요. 최장 6개월 동안이라고 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고 하면 안 된다. 아예 다른 사건에서 구속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계속 갇혀있는 상황이 됐다. 재판에 있어서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조은을 비롯한 조력자 등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수사할 때 정조은 관련해서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대질 조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정조은은 정명석의 범행, 성범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들을 했잖아요. 구속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 같은 질문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캐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대질 조사합니다라고 하면은 강제로 무조건 나와서 거기에 응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내용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느껴집니다. JMS 측의 대응이 좀 강해지고요. 또 거칠어지고 또 공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외부인입니다만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또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관망한다고 해야 될까요? 신도들이 생각보다 거칠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외면하거나 또는 지켜보기만 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점점 더 거친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댓글도 역시 좀 무섭습니다. 여기에 댓글 달리면 제가 무조건 다 차단, 앞으로 영원히 댓글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 또는 JMS 신도 또는 정명석을 믿는 사람 또는 정조은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 댓글을 써주세요. 제 욕을 해도 괜찮고요. 모든 걸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게 마지막 댓글이 될 것이다. 자기 댓글 한번 쓰고 또 사라져주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댓글 활동을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특히 김도영 교수 있잖아요. 단국대 교수. 대단히 긴 시간 동안 이 JMS에 대항해서 싸웠는데 최근에 받고 있는 협박은
또는 발언들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CBS 나와서 얘기했는데 피디수첩 게시판에 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하겠다, 몇 등분 하겠다, 이런 식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추이를 지켜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또 김도현 교수 사무실 근처에 처음 보는 수상한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걱정된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PD수첩 내용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나왔던, 여기 보면은 좀 성중독에 가까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어요. 교도소 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고 또 요구하고 이런 것들 합성해서 보내고 이런 걸 볼 때 중독에 가까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조은, 2인자 정조은 역시 구속이 됐는데 조 PD는 이렇게 말합니다. 홍콩에서 정명석이 홍콩 인민국 차량에 잡혀서 이제 실려갈 때 함께 정조은이 차를 타고 갔다는 목격담이 있을 정도다. 그런 목격담이 있다는 거예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정명석이 지난 1차 재판에서 징역 10년 받고 복역했잖아요. 그때 오히려 신도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정조은이 언변도 좋고 외모도 화려해서 오히려 더 빠져들게 됐다, 사람들이. 특히 정명석과 달리 성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으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었겠느냐. 이때 정조은이 자기 입지를 단단히 다진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명석의 성적인 범죄, 성범죄를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는데 구속 전에 더 이상 이제는 막을 수 없다.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단체, 이러한 조직, 특징이 있죠. 1인자가 공경에 처하면 2인자가 접수합니다. 조직을 수습해서 접수해서 자기가 1인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조은 역시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구속이 됐어요. 성범죄 방조가 아니라 공동전범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강한 처벌을 받고 상당 기간 출소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과연 일종의 제3자가 있겠느냐, 또는 그게 아니라 공동지도체제를 만들어서 비상사태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은 과연 안정이 되겠느냐, 과연 정조은, 정명석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조직이 좀 안정을 찾을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정명석이 징역 10년 받고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더 커졌어요. 물론 수는 줄었습니다만 핵심적인 어떤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똘똘 뭉치게 됐거든요. 외부의 환란으로 보면서. 이번에 정조은까지 들어갔고 정명석은 또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JMS 조직의 앞날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이 좀 빨리 좀 깨어나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고, 과거에 당했던 피해자들 다 나와라, 무조건 나와라, 다 밝혀라 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새롭게 피해 사실을 용감하게 증언해준다면 앞으로 더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만 당한 게 아니다, 나도 함께 당한 거다, 나 같은 피해자가 많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이나마 좀 위로와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명석 재판 진행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 재판 5월 16일입니다. 그때까지 서로 어떤 공방이 이루어지는지 또 종합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